안녕하세요. 구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깊은국어 송주연입니다. 자, 심화 과정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내내 참 설렜습니다. 네. 그리고 첫 수업이니까 좋은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 욕심도 꽤 컸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내내 조금 설레기도 하고 또 지금 막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앞에 서니까 긴장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 떠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깊음 국어 말씀드렸지만 기품의 뜻이 기출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심화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기출푸문이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교재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대다수 기출 문제들 중에서요. 좀 오래되었든 아니든 간에 시도해 볼 만한 군무원 문항들을 견주어 보았을 때 그래도 이런 범주까지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선별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요거 좀 지루한데? 이런 거 워낙 많이 나왔던 터라 좀 바꿔볼까 해서 일부러 변형하거나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올 만한 여러 가지 범주를 생각하여서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어서거나 하여서 여러분들께 새로 보여드리는 문항들도 있습니다. 하여 기출품은 국어 심화 과정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갈 텐데요. 문제 풀어 오셨죠? 오늘은 가볍게 첫 시간이니까요. 10문제만 풀어볼까 합니다. 만약에 저 방금 교재 받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10문제만 한번 꼭 풀고 그리고 다시 만나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다 푸셨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휘의 특성과 어휘 간의 의미 관계 중에서요. 오늘 시간 한국어의 특성과 의미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의미 관계 쪽보다는 한국어의 특성 쪽에서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어휘의 특성에다가 한국어의 경우가요. 중세국어에서부터 근대국어 그리고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휘들의 의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변화 과정이 확대, 축소 혹은 이동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항들이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서요. 오늘 수업 시간은 그쪽에 조금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태인데 문제는 어렵지 않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하였을 때, 고유어, 한자어, 그리고 귀화어, 비어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서 문제 푸실 때 큰 어려움 없으셨던 건 제 생각엔 주전자 때문이에요. 답은 당연히 1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전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 요 세 가지는 모두 다 한자어 보이시죠? 한자 병기를 같이 해드렸는데요.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한자어에 속하게 되고요. 고유어는 한자로 적을 수 없는 순우리말로 하늘, 바람만 해당하게 되죠. 됐을까요? 자, 나머지들을 토대로 하여서요.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어로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맞습니다. 자,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을 보통 우리가 외국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말처럼 정착해버린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우리말 표현이 없고 그대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귀화어라고 한다. 맞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귀화어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귀화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언어의 경우 시험을 특별히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로 쓸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시험은 없지만 많은 언중들에 의해서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고 적절하게 대체할 표현이 쓰이지 않는 경우 귀화어라는 표현을 써서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표현들 감히 수업 중에 언급하기조차 굉장히 껄끄러운 표현인데요. 자, 점잖지 못하게, 네, 점잖지 못하게 사용하는 천한 말을 두고 우리가 비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비어와 속어를 함께 어우러서 사용하였을 때 비속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속어의 개념은 다음 문제에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참고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통속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좀 쓰이기는 하지만 속된 말입니다. 속된 말을 우리가 속어라고 하게 되고요. 이 둘을 합쳐서 비속어라는 표현을 쓰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되도록 쓰지 않아야겠죠. 2번 문제로 가봅시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용어 해설이 올바른 것은으로 해서요. 어휘를 다양하게 다시 분류하는 표현들인데요. 자, 미역국을 먹었다처럼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을 속담이라 한다. 땡! 아시겠지만 속담의 경우는 보통은 문장으로 표현이 되고요.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교훈적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미역국을 먹었다와 같이 구나 절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예전부터 쓰이지만 교훈적 의미는 갖고 있지 아니하여서 사실 속담이나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교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상황을 비유하거나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게 되죠. 하지만 관용어 같은 경우는 그저 예로부터 언중들에 의해서 쓰여져 온 표현, 쓰인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구나 절 사이에서 그 안에서 문장 성분 안에서 다른 성분이 개입돼 예를 들어 미역국을 많이 먹었다.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잃게 되는 관용어입니다. 개념적으로 관용어와 속담이 달라요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이라는 것에서 관용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미역국을 먹었다와 같이 교훈적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지만 구나 절의 형태로 고정되어서 한 단어처럼 쓰이는 표현을 관용어 혹은 관용구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답은 2번에 바로 있네요.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라서 분화하는 방언을 사회방언이라고 한다. 실제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을 분류하게 되면은요. 방언을 분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건 보통 지역에 따라 특징을 지니고 있는 표현인 지역방언이실 겁니다. 실제로 각 지역에 따라서 특색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지역에서 특정하게 쓰이는 어휘가 있거나 혹은 특별하게 자주 그 지역적인 범위 안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달리 불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휘가 다소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기본반에서도 우리가 했던 내용이겠지만 그쵸. 부추를 정구지라고 표현을 하거나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는 오징어와 낙지를 달리 쓰는 우리는 지금 달리 쓰는데 보통 아니 낙지가 오징어야 라고 쓰는 오징어 대신 낙지라는 표현을 쓰는 지역도 있지요. 그러한 것들처럼 지역별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역 방언이 보통 방언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으나 실제로는 연령이나 성별, 사회 집단 등에서 쓰일 수 있는 사회 방언의 개념도 있다. 하여서 그것은 사회 안의 구성원들에 따라서 그들 안에서 쓰이는 표현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의 경우 나 이번에 큰 거 하나 낚았어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낚다라고 하면 보통은 낚시를 하는 것으로 물고기를 잡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자분들의 그 직업군 안에서는 그쵸 언론에 보도가 될 만한 큰 기사 거리를 뭐 찾았다.
구했다. 요런 의미로도 쓰이게 되죠. 하여서 그와 같이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방언도 있겠다. 됐을까요? 자, 나머지들 다시 확인할게요.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휘를 은어라고 한다. 땡! 은어는 뭐예요? 은어는 그치. 아래쪽에 특정 집단이 외부인들에게 숨길 목적.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사용하게 되는 말로써 조금 더 빈번하게 그 집단 안에서 쓰이는 표현을 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숨기다를 뜻하는 은자를 써서 은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됐을까요? 그리고 전문 분야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휘는 은어가 아니라 전문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쾌감이나 공포 때문에 꺼려하는 말 아마도 여기에 속어 있는 것처럼 비속어의 범주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비속어의 정확한 정의까지는 아니겠고요. 속성상 불쾌감이나 공포 때문에 사용하길 꺼려하는 비속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따라서 완곡어 아니라 완곡어는 뭐다? 그치, 완곡한 말이에요. 그래서 완곡한 말이라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듣는 이를 배려하여서 조금 더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이르게 되죠. 하여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